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LA IP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베이의 지재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베이는 명실상공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2,500만 명의 판매자가 1억 8천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대략 105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우리 기업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베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안전한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합니다. 이에 이베이는 Verified Right Owner Program이라고 하는 소유자 권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베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침해가 발생한 소유자들은 NOCI 양식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베로 참가자 프로필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로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입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형, 상표, 저작권 특허 등이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 회사 소유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예상되는 결과. 세 번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적법하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 네 번째, 회사의 연락처가 베로 프로필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베이에서는요, 베로 프로필 참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vero@ebay.com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우리 기업들은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로 프로필의 예시입니다. 본 브랜드에서는 모조품의 유통이 법과 이베이 정책의 규정 위반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품 구매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부틱샵을 이용하라는 안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셀러는 ECC 버튼을 자신의 리스팅에 넣을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정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은 베로 참가자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요, 베로 프로필에 참가하는 기업이 아니면 침해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로 프로필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침해 사례를 발견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NOCI 양식을 통해서 지식재산의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베로 참가자 프로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베로 프로필에 참가할 만큼 적극적이라면 이베이 내의 침해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베로의 참가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확인하고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모조품도 미국 이베이에서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법률 비용은 한국의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베로 프로필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의 제품도
모조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물론 미국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 다른 중국 기업의 제품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정품일까요? 첫 번째, 제조사로부터 직접 도매로 구매한 제품은 당연히 정품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정식 딜러, 소매점에서 구매한 제품 역시 정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품을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저희가 엔드 유저, 마지막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사용자가 그 제품을 이베이에서 되팔았을 때도 정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또는 한국에서 정품을 소매로 구매하신 후에 이를 미국에서 판매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침해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어떨까요? 보통 제품 설명에 보면 100% 정품 이렇게 해놓고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베이 소송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품이라고 한 제품을 구매하셔서 소송에 걸린 우리 기업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의 셀러에게 정품을 증빙하는 문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의 모든 물건이 정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미리 정품임을 확인하시거나 정품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베이에서 침해 신고에 사용하고 있는 NOCI,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양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CI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게 됩니다. 해당 양식에는 신고인의 연락처, 침해 지재권 유형, 침해의 성격,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베이에는 해당 침해 양식에 대한 근거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근거 코드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상표에 대한 근거 코드 3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1.1은 위조품 등의 상표권 침해 품목에 적용이 된다. 자, 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누군가가 샤넬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그 샤넬 제품이 샤넬에서 직접 만들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제작이 되었다면 이는 위조품에 해당하고 본 근거 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2.1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컨텐츠 리스팅을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은 구찌 가방을 판매하면서 샤넬이라고 리스팅에 표기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상표권의 침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본 근거 코드 2.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5.5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침해 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코드 5.5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상표권자는 접수 양식의 제품 번호란에 침해인의 사용자 아이디 및 침해 상점의 URL을 기재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드는 상표를 침해하는 상점 혹은 사용자 아이디를 신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저작권입니다. 이베이에서는 저작권 근거 코드로 5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3.1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사용된다. 자, 관련해서 이베이는 미개봉된 정품 소프트웨어는 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최초의 정품을 구매하신 후에
오픈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다음에 재판매를 하셨을 때에는 그 다음 사용자도 이러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3.2고요. 코드 3.2는 저작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에 대한 것이다. 자,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영화의 해적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베이에서 영화 해적판을 다른 제3자가 판매하는 것을 보신다면은 이 코드를 이용하셔서 침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3개 코드는 컨텐츠 리스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인데요. 코드 4.1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텍스트의 불법 카피를 포함한 리스팅 신고에 사용이 되고요. 판매자가 타인의 제품 설명을 복사해서 리스팅을 하였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코드 4.2는 이미지의 불법 복제가 포함된 리스팅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경우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의 리스팅이 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본 코드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코드 4.3은 리스팅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 불법 복제된 경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모두 불법 복제된 경우에는 마지막 코드 4.3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베이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은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는 침해 신고서와 삭제 통지 요청서를 이베이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재권과는 달리 DMCA 관할을 받고 있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요, 약간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침해 의심을 받은 판매자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반박 신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베이가 이 반박 신고서를 접수받은 이후 10일 안에 신고한 저작권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삭제된 판매 의심자의 리스팅은 다시 재리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재권과는 달리 빠른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근거 코드는 5.1인데요. 이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신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허 등록 정보뿐만 아니라 법원 명령도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베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허권자와 침해 의심을 받은 판매자가 양사가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허 침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정보와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특허 침해에 대해서 리스팅 복구를 원하는 침해 의심 판매자는 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과 혹은 침해가 없었다라는 법원 명령을 이베이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해 양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침해 신고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지재권자보다는 침해 의심을 받는 판매자에게 불리한데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리스팅이 삭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NOCI 양식에는 지재권자가 신이 성실하게 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점과 위증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지재권자도 허위 신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베이에서 침해 신고를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이베이에서는 침해 신고, 적절한 침해 신고를 받은 다음에는 해당 리스팅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팅이 삭제된 침해 의심을 받은 판매자에게 삭제 근거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지재권자와 침해 의심 판매자가
서로 함께 논의를 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베이가 침해 의심 판매자에게 지재권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경우, 혹은 침해 의심 판매자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상 지재권자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침해 의심을 받은 판매자는 이베이의 연락을 취해서 리스팅의 재복구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베이의 정책은 침해 의심을 받은 판매자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자가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 해당 리스팅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 되기 때문이죠. 이에 이베이의 지재권 대응 정책은 취재권자에게 간단하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베이 상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정품만을 판매하셔야 하며 정품을 구매하셨을 때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추후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베이 지재권 정책 배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LAIPDesk로 이메일 혹은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